윤 대표님,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랄까 이게 네. 완전히 무너진 것 아니냐는 그렇죠.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윤희숙 전 의원 있잖아요. 네. 이재명이가 과거는 뭐 결단과 소신의 사이다 네. 발언이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썩은 물이 돼버렸다. 무능, 우왕좌왕 리더십 이런 리더십으로 변한 것 아니냐 이런 네. 이 얘기를 했던데 저는 완전히 공감을 하고 이번 경우도 앞서 이야기한 대로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줄줄이 나가는데도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책임이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뭔가 이 얘기를 하는데 딱 입 다물고 있어요. 네. 혹시 자기한테 나중에 체포동의안 올 때 뭐 기분 나빠갖고 그렇죠. 과결로 해버리나?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리더의 힘이라는 게 파워가 뭘로 생겨서 희생정신하고 어려울 때 앞장서고 예. 나를 따르라. 그리고 모든 리스크하고 비난을 감수할 만한 용기. 예. 이럴 때 리더의 이 권위가 생기는 건데 이재명은 지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다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또 이제 좀 있으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럼 지난번에도 아슬아슬하게 부결됐잖아요. 네. 이번에 비명 쪽에서 좀 몇 명 또 이탈하면은 체포돼요. 네. 그러면 영장 실질심사 받아서 바로 구속되니까 지금 소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심기를 건드릴 만한 얘기는 안 하고 아예 안 하고. 그런 또 결정도 허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이재명이죠. 예. 그래서 여론조사에 보면 민주당 쇄신책 1위가 뭐냐? 이재명 사퇴라고 여론조사 하면 항상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재명의 호위무사인 7인이라든가 김우겸까지도 적기 대응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정성호 의원까지도 그런 과격 발언에 대해서 싱하이명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면. 그런데 지금 어제 SBS 보도를 내가 얼핏 보니까 뭐 이재명 측에서 아마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뒤통수를 맞았다. 싱하이명한테. 원래는 싱하이명하고 이렇게 조율을 할 때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공동 대응 문제 그리고 동북아 정세 이런 것에 대해서 두 개의 의지를 논하기로 했는데 싱하이명이 그쪽에서 뭐 이렇게 편하게 식사하는 자리니까 그냥 오세요 해가고 갔더니 그냥 15분간 이렇게 읊어대더라 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당한 것처럼 이렇게 또 거기다 책임을 떠는 아니 지난번 윤관석 서교고 이성만 부결될 때도 한동훈 탓을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게 말이 됩니까? 한동훈 장관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 돈봉투 지금 받았다는 사람이 20여 명 되잖아요. 그 사람이 표결에 참여한 거는 이게 캐스팅 보트라니까 말이 안 된다. 오히려 저 한 15표 정도는 좀 이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왜 한동훈 말 때문에 가결하고 부결해요? 그러니까 진짜 말이 안 되죠. 한동훈 얘기가 틀린 것도 없거니와 한동훈이 얘기했다고 그래서 기분 나빠서 그랬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번에도 싱하이명한테 당해놓고 괜히 자기들이 뭐 이렇게 사전 약속을 싱하이명이 안 지켜가지고 뒤통수를 맞은 듯이 또 거기다 또 책임을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칠성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장관까지 한 인간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중기 벤처 뭐 장관까지. 한심한 자예요. 한심한 자예요. 싱하이명 2급 국장급 대사의 말을 받아 정리라고 아주 그냥 정신이 없더구만요. 그 텔레비 보니까. 그 이런 꼴을 국장급 아니에요. 국장급. 그리고 우리 이재명은 아무리 진짜 감옥 가서 평생을 앞으로 살게 되겠지만 그래도 국가 서열 10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앞에 가서 그걸 쪼고 8위 아닙니까? 8위. 실질적으로는 2, 3위예요. 2, 3위 들어가죠. 그 앞에 가서 그걸 듣고 있어. 저 같으면은 이재명 거기서 책상을 땅 쳤으면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 당신 오버하는 거야. 당신이 할 얘기 아니야. 그럼 왜 그런 건 얘기 못 합니까? 여기가 중국 베이징입니까? 자기 나라에서. 그래놓고는 언론에다는 싱하이명이 약속을 안 지켰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눈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재명의 꼼수. 꼼수에 아주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하나하나 하는 게 보면은 사기 치는 거예요, 사기. 맨날 국민들한테 사기 치는 거예요. 대장동도 사기고 지금 뭐야 저 정자동 호텔 이것도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이재명 딱
명시돼 있잖아요. 명시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사기꾼이라고 봐야 돼요. 이번에 예. 이래경 예. 무슨 혁신위원장인가? 네. 그 사람이 갖고 사기치려다가 완전히 그냥 뒤엎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생긴 것부터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재명의 탈출구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광우병처럼 키워가지고 국민 불안감을 조성해서 그 윤석열 정권을 흔드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오염수 괴담 이거 퍼뜨려 가지고 계속해서 뭐 7월에 이제 그것만 네. 방출을 해라. 네.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다 알아요. 오히려 지금 네. 이 수산업자들 또 이 횟집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완전히 망하게 생겼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자꾸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공중파, KBS 이런 데서도 양측 보도를 공정하게 한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자꾸 부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볼 때는 회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가락시장을 갔더니 수산시장 사람들이 많이 줄긴 줄었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사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류해도 그게 미국까지 절로 갔다가 우리나라에 오는 것도 별로 없고 또 중국이 방류하는 거에 비하면 삼종 수소도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일부 좌파들의 선동, 광우병 때도 왜 저는 제일 그때 죄질이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농림부 장관하던 김모 씨 있었어요. 농림부 장관까지 했어요. 근데 미국산 소는 독약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랬습니까? 글도 쓰고. 네.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 사람 하도 소송을 잘하는 사람이라 안 밝혀야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한마디가 지도층 인사잖아요. 장관까지 한 사람이.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충격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일부 서울대 출신 교수들하고 몇몇 그 골수 좌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직위 학문을 이용해서 이런 거를 자꾸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서울대 교수가 저런데? 이번에 또 서울대 무슨 원자 핵공학과인가 그렇죠. 무슨 교수가 발언을 해갖고 그 내에 있는 다른 교수가 반박을 했잖아요. 사과를 하고. 국민들한테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좌파들의 싸움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농락을 당하면 안 되는데 좌파들은 농락이 간단하잖아요. 불안감 조성하고 막 이간질하고 반감계 쓰고. 근데 우파는 아닌 거를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요, 또. 예? 그렇죠. 네, 너무 길어. 그러니까 설명을 포기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럴수록 지금 윤 정부가 찬찬히 치밀하게 성의를 다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회에서도 한덕수 총리가 야당 의원들이 그 후쿠시마 오염수 그 물 마실 수 있느냐 이 희석된 물을 마실 수 있다. 그 뭐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된 거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이는 아니 자기들이 물어놓고 이 총리가 일본 정부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 또 이렇게 또 비판을 했더라고요. 말도 안 되네. 그러면 안 먹는다고 그랬으면 자기는 안 먹는데 국민만 그 수산물을 먹으라고 그러냐 또 이렇게 공격할 거예요. 마신다고 그랬으면 왜 너만 먹는다고 그러냐고 대변인 역할 하냐 또 그럴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말도 안 되죠. 일본 정부 대변인으로 총리가 전락했다고 그렇게 이재명이가 직접 비판하고 또 정청래 이번에 행안위원장에서 탈락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 오염수까지 마신다고 했는데 가족들한테도 권할 거냐 뭐 이렇게 하면서 아무 말 대잔치 한다고 또 이런 그 말장난. 저질이죠. 저질 말장난을 하고 저질이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에야 당내에서 그렇게 너만 혼자 다 해먹느냐고 반발해 갖고 떨어졌겠습니까? 이번에 팽당했잖아요. 행안위원장도 친명 비명 싸움으로 이렇게 돌리려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꼴이 내린 거죠. 여론이 하도 안 좋으니까. 저런 수준 낮은 정치인들이 참 우리나라 국회를 점거하고 있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이 뭐 사법 리스크는 다 알려진 거고 그것은 이제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걸리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진행해야 할 현안들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아무런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 당장 혁신이만 해도 자기 사람 데려다가 그걸 시켜갖고 이제 차도살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들켜갖고 아주 초고속 낙마를 했잖아요. 지금 한 달이 돼가는데도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과거 문희상
그 비대위원장이 네. 계작도로 다 치겠다 할 네. 정도로 그런 기계 있는 사람이 혁신위원장이 돼야 그렇죠.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보면 뭐 유인태 전 네. 정무수석이라든가 네. 뭐 김부겸 전 총리도 괜찮은데 이런 사람들은 싹 제외해놓고 자기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정근식, 김은경 예. 이 다 교수들을 그렇죠.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 지금 혁신위원장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결정을 못 해갖고 아직까지도 예. 한 달이 되도록 혁신위가 발족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판에 물망에 오른 사람이 정근식하고 김은경 교수인데 이재명이가 볼 때는 정근식 교수한테 좀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서울대 명예교수인데 문재인 때 과거사위 위원장하고 또 이재명 지키기 번국민대책위원회 발기인이었어요. 예? 그리고 또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 할 때 경기도 평화 그 정책 자문위원 그거 하니까 이재명 지키기 나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 사람 시키고 싶은데 눈치 보는 거죠. 예, 눈치 보는 거죠. 김은경도 뭐 물망에는 올랐지만은 뭐 문재인 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했거든요. 부원장급.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할 사람은 것인가? 이제 이건 뭐 잘 모르니까 델다 놓고 보리 꺼다는 보리자루 같이 앉혀놓고 마음대로 다 하겠다는 건데. 주물르겠다는 거. 그런데 이재명이가 볼 때는 김은경은 그래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근식 자기 어떻게 보면 팬클럽 회장 비슷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갖다가 놓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비명이 볼 때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예. 김종인 예. 그 사람 와서 공천부터 칼자루 쥐고 흔들어서 그때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힘을 몰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은 그럴 생각은 전혀 자기 없고 힘은 그대로 공천권도 다 갖고 있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혁신위원장 직접 하기 시켜가지고 곤란한 거 예. 이것만 거기다 맡기는 거죠. 지금 혁신위원장 시켜서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공천 룰을 지금 확정을 했거든요. 예. 그게 누구가 했냐면은 저 이계호 의원이라고 친이낙연계입니다. 그렇죠. 이 양반이 공천 TF로 해서 공천 룰을 확정을 했어요. 근데 이재명이 볼 때는 여기에 탐탁지 않은 게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혁신위원장 시켜서 요걸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려고. 자기는 안 나서고 그걸 싹 바꾸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또 뭐 대의원제 대의원제 폐지. 대의원제 폐지하면 대의원 싹 빠지면은 저기 개딸들만 이제 싹 나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뭐 훨씬 친문이나 수월하죠. 비명에서는 개딸하고 절연을 선언해라. 그렇죠. 그런 팬덤 정치가 지금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 그러는데 그건 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혁신위원장 만만한 사람 해서 그거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명 쪽에서 추천한 사람이 왜 장한대 총장하던 김태일 교수죠. 이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은 뭐 거의 명단에서 빠진 거 아닌가. 그 양반이 이제 비명이 추천했고 그 윤석열 대통령 때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민통합위원회에 있다가 하루 만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핑계인데 말 잘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비명에서는 막 김태일 전 총장한테 했으면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아예 제외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마음은 저 정근식한테 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근식이는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지키기 이재명 사람이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이래경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사람 아닙니까? 그래놓고 무슨 혁신을 해요. 이재명하고 딱 잘라서 해야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개혁이나 혁신은 그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러다 아무 보니까 뜻이 없습니다. 뭐 친명 쪽에서도 너무 결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오고 뭉개는 스타일이다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서른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 의총에서 물러나라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친명들이 그만하세요 하고 뭐 항의까지 받았다는데 또 윤영찬 의원 이런 사람 다 이낙연 게 아닙니까? 윤영찬 의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 퇴진을 지금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에요. 24일이면 또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명도 좀 구심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가 워낙 또 뭐 행동하는 걸 보면은 이재명하고 50% 100% 해갖고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배팅 하는 게 좀 부족하죠. 리스크 테이킹. 옛날에 YS가 그런 건 참 잘했거든요.
패를 던지면 그냥 밀고 나갔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이낙연도 돌다리로 두드리다 돌다리가 부서진다는 거 아니에요. 예. 미리 돌다리만 하니까 지금은 이낙연도 와서 좀 카리스마도 좀 보여주고 배팅도 좀 하고 뭐 수첩 옛날에 보여주면 수첩에 빽빽하게 썼는데 정치는 수첩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낙연도 완전히 본인의 미국 와서 좀 자기 나름대로의 뭐 명상, 묵상도 많이 했을 테니까 본인이 처음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낙연도 네. 뭔가 재기의 네. 어떤 희망이 보일 텐데 아무튼 뭐 미국에서 1년간 나름대로 네. 수양을 하고 네. 또 공부도 하고 네. 들어오니까 이후에 민주당의 어떤 정치 행로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재명이 실제적으로 이 당 대표가 된 이후에는 네. 이렇다 할 정치적 리더십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채 우왕창 갈팡질팡 본인만 무능 그 살꾼이라- 자체. 본인만 살꾼이라니까. 지금 국회의원 특권 뭐 지난번에 대선 때 부채포 특권 공약하고 다 했잖아요. 네. 생각 전혀 없잖아요. 지금 이재명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민주당 체포동의안 통과된 사람, 부결된 사람 뭐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예? 통과된 사람 저 국민의힘만 한 사람 하영재인가 됐고 민주당은 하나 다 피해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개혁도 생각이 없고 혁신도 생각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오직 천상천하 유아독전 자기 생각만 하는 자기 살궁리만 하는 거죠. 네, 자기 살궁. 그러니까 왕이 리더가 도망 다니면 그 조직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도 완전히 실종된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